2019년 5월 22일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기생충이 첫 상영한 날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칸의 풍경은 어떨까요?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원래 형태로의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칸시와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편의 야외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내일 저녁 9시 30분에 열리는 시내 드라이브 영화제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를 비롯해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 영화들이 상영됐고, 신작 2편의 시사회도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야외 무료 상영회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프랑스 영화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영화연합회 FNCF는 5월 20일 성명을 내며 봉쇄 해제 이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극장문을 다시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영화관 재개관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야외 상영회로 희석하고 있다며 프랑스 국립영화센터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지나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누린 한국 영화계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은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 전체 관객 수는 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 93%나 급감했습니다. 극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한국 영화산업 매출의 80%나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4월 1일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 방안을 보면 2020년 상반기 동안에만 무려 75편의 영화 개봉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다 만들어진 영화의 개봉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작 중인 영화는 아예 촬영이 중단되며 현장 스태프들의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영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산업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즉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전 세계 유료 회원 수는 지난 분기보다 9.5%가 늘었습니다. 무려 15,770만 명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는 전년 증가수인 960만 명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3월 16일 주당 298달러에서 4월 16일 427달러까지 무려 43% 상승했으며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328만 명까지 회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영화에 대한 수요 자체는 꾸준함을 넘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영화인들은 입을 모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OTT의 성장이 영화 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영상 콘텐츠가 극장 밖, 즉 온라인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소비 문화에 맞는 분배 체계가 구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화계의 주수익은 극장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극장에서 충분히 상영된 뒤에 잔여적 수익을 목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업체로 넘겨지며 현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장 질서는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화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극장 매출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널의 다양화가 논의될 수는 있지만 이상적인 플랫폼 하나는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는 그간 많은 제작사와 프로듀서들이 긴 제작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흥행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며 OTT 서비스가 제작자에게 수익을 보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많은 한국 영화들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화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극장 상영이라는 주 수입원이 상실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 개개인에게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영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IPTV나 OTT 플랫폼 등 선택지가 있는 상업영화와는 달리 규모가 작은 독립영화 그리고 예술영화는 현재 상황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차단됐습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극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영화 관람이 이 산업의 본원 상품이라며 현재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산업의 회복 가능성과 장기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나 대형 수입 영화들이 개봉일자조차 못 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촬영 현장 역시 마비된 상태입니다. 2019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년 동안의 손실분을 회복하는 데만 무려 20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1인당 4.37을 하는 높은 수준의 연간 관람 횟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밀려있던 영화들이 한꺼번에 개봉해 충돌하게 되므로 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 101번째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기생충의 저력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한국 영화의 세계화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닥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한국 영화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가장 시급한 영화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영화산업 피해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영화 발전기금 90% 감면과 170억 원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선에서 영화 관람 그리고 제작 현장이 정상화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영화계 곳곳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도전했습니다. 6월 4일부터는 극장에서 다시 봄 캠페인 중 하나로 영화 6,000원 할인권 133만 장을 3주간 배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영화관과 영화제입니다.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한 한국 영화의 정상화, 그리고 정상으로의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